네, 이번 시간에는 티처블 머신을 사용해서 만든 모델을 파이썬, 구글 콜앱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티처블 머신은 이미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셨을 건데요. 티처블 머신이라는 것을 이제 접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누구나 코딩 없이 머신러닝 모델을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티처블 머신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한 가지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은 어 그게 있어요. 만들었어. 그래서 뭐 링크로 공유도 할 수 있는데, 링크가 일단 한 달 정도면 만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링크만 가지고서는 좀 한계가 있다.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막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이제 꽃 분류하는 거, 막 진달래, 개나리, 나 벚꽃 분류하는 모델들, 막 장미 이런 거 분류하는 모델들을 어떤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거를 티처버신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학생들하고 딱 만들었어. 근데 이거를 밖에 나가서 한번 직접 찍어보면서 할까 이런데, 티처버신으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밖에서 나가서 찍어서 잘 되는지를 이제 학생들이 보면은 더 재밌어 할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가능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티처 머신의 모델이 필요해가지고 우리가 티처 머신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링크에 들어가서 티처블 머신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티처 머신은 이제 이미지랑 사운드랑 자세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코딩 없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툴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텐서플로우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텐서플로우로 변환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은 이제 회원가입 없이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시작하기 버튼 누르고 우리가 이미지 프로젝트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 프로젝트를 눌러줍니다. 근데 이미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오디오 프로젝트, 그러니까 음성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소리를 인식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 포즈를 인식하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스쿼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팔굽혀펴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미지 프로젝트로 가위바위보 기계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프로젝트 누르면 표준 이미지 모델, 삽입된 이미지 모델은 거의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표준 이미지 모델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위바위보로 인식하는 거 만들어 볼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클래스 1에다가 요 연필 버튼 누르고 가위 누른 다음에 웹캠 눌러가지고 이제 웹캠 창이 뜨면은 이렇게 제가 주먹을, 가위죠, 가위를 이렇게 펴고 이제 가위를 돌려가면서 100개 정도 모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클래스 2에는 바위라고 입력하고 웹캠을 눌러서, 네, 익숙하시죠? 주먹 쥔 다음에 이렇게 100개 정도 모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추가를 눌러서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하고 밑에 클래스 3번에다가 보 한 다음에 웹캠을 눌러서 이렇게 보를 핀 다음에, 네, 보를 이렇게 100개 정도 또 모아주겠습니다. 이게 돌려가면서 놓는 이유는 좀 더 그 다양한 상황에서 인식을 잘 하기 위해서죠. 티처 머신 학습시키려면은 이 학습 모델 학습시키기 버튼을 눌러서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완성이 돼요. 네, 탭을 전환하지 마세요. 한데 이거 다른 탭으로 이렇게 전환하지 말라는 얘기죠. 다시 표시하지 않음 한 다음에 이렇게, 네, 하면은 여기서 이제 가위바위보를, 네, 인식할 수 있습니다. 네, 보가 잘 안되네. 그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모델을 이제 보통 내보내기 한 다음에, 여기까지 해보셨을 거예요. 내보내기 한 다음에 이제 업로드 공유 가능한 링크 해가지고 모델 업로드 하면은 이게 한 30초 후에 링크가 나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불편한 게 뭐랄까, 그러니까 태블릿에서 안 되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가 연동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PC에서는 웬만하면 다 되는 편인데요. 근데 이제 안 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뒤면 이제 그 만료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 링크를 주면은 다른 사람이 이 모델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네, 똑같이 여기서
이 링크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금방 만료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텐서플로우 콜랩에서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실 때 또 이게 할 수 있고 뭐랄까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자, 콜랩을 노트북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구글 콜라보레이터에서 노트북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아니 티처머신 모델 만드는데 5분밖에 안 걸리네. 굉장히 쉽네요. 이제 티처머신 말한 게 없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냥 가져와서 이미지로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자, 이 탭이 3개가 있어요. 텐서플로우 JS가 있고 텐서플로우가 있고 텐서플로우 라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텐서플로우 JS, 텐서플로우.js는 말 그대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웹 환경에서.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쓸 줄 아시면은 이 코드를 복사해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티처블 머신에서 지금 이 티처블 머신 모델을 얘가 그걸 해줘요. 제공을 해줘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자바스크립트 쓰고 싶은 게 아니에요. 파이썬에서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탭에서 이 텐서플로우라는 두 번째 탭을 선택한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에 파이썬 코드가 적혀 있습니다. 그죠? 저는 이걸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근데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모델 변환 유형에서 이 케라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데요. 케라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모델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모델 변환 중 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시작할 겁니다. 네, 좀만 기다려보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케라스로 모델을 변형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거예요. 이걸 오픈CV를 사용해서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케라스를 사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네, 자 눌러주고요. 그러면 이제 압축을 풀면은 케라스 모델.h5랑 라벨.txt 파일 두 개가 나옵니다. 텍스트 파일. 자, 이거를 이렇게. 자, 그러면은 보면은 여기에 이 케라스 모델.h5가 바로 우리가 만든 방금 가위바위보 머신러닝 모델의 가중치가 들어있는 거고요. 라벨.txt는 그냥 텍스트 파일인데 열어보시면은 이런 파일이에요. 네, 가위바위보가 각각 어느 숫자에 할당되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쓸 건데요. 가위가 0번, 바위가 1번, 보가 2번에 할당되어 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나중에 사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콜랩 노트북 열고 일단은 여기서 이 코드 있잖아요. 케라스라는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네, 이거를 실행시키기 전에 우리가 모델을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파일 탐색기 열고서요. 이 파일 탐색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방금 받은 모델 이거를 왼쪽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랍 해야 돼요. 샘플 데이터에다 드래그 앤 드랍 하면 안 되고 여기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해서 이거는 이제 재활용되면 없어진다는 얘기죠. 우리 빌려 쓰는 거니까. 그래서 케라스 모델을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업로드를 하고 labels.txt도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두 개가 이제 업로드가 될 거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이미지 파일을 우리가 테스트할 이미지 파일을 넣어야 해요. 여기다가 넣어야 하는데 가위바위보 이제 한 이미지 파일 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위바위보 한 거를 직접 넣어야 되니까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는 카메라 앱이 있을 거예요. 카메라 앱에서 카메라를 찍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서 디지털 머신 모델에서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으시거나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으시거나 이 둘 중 하나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여러분들 보기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01.png가 있네요. 그래서 가위.png란 파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요것도 콜랩에다가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위.png라는 이 이미지 파일을 여기서 불러오게 되거든요. 이미지 오픈이라는 이 코드에서. 그러면 이미지 오픈이라는 코드에서 여기다 가위.png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은, 이거를 실행시키면 에러가 나죠. 이거 지금 이 티처머신에서 좀 이상한 게, 모델 내보내기 하고 나서 여기에 오타가 하나 있어요. 이거 얘네 지금 버그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빨간 줄에서 에러가 났거든요. 그럼 케라스 모델.h5를 로드를 해야 되는데, 좀 자세히 보시면 케라스 하고서 대문자 M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은 케라스 모델이 전부 다 소문자예요. 그래서 케라스 모델을 이거 소문자로 만들어 주셔야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자, 가위.png가 왜 없죠? 이 가끔씩 이상한데 콜앱이. 가위.png가 없다고 하네. 이거 왜 그럴까? 여기 있는데. 이럴 때는 이 가위.png를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경로 복사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자, 아니 이거 왜 리샘플링 이거 지워야 된다. 아니 거세 이거 뭔가 저기서 지금 이 뭐냐, 여기에서 굉장한 에러 코드들이 많네요. 지금 보면은 아까 이미지 여기 이미지 옵셋 핏에 리샘플링 이것도 지워 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호환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워 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미지 랑조스 이렇게 해서 랑조스 이미지 샘플링 방법을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그 추론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위.png를 넣으면 얘도 이제 클래스 0번 가위고, 이제 컨피던스 스코어가 이제 그 확률이란 거예요. 99.9% 확률로 가위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뭔가 콜랩하고 지금 호환성이 별로 안 좋은데 이런 문제가 있네. 네, 그래서 얘네 버그겠죠 지금? 그 티처머신 버그.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완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그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코드를 일단 코드를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닫아 두고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이제 패키지를 로드를 할 거고요. 패키지를 로드를 할 거고, 근데 우리 패키지를 어떤 패키지를 쓰냐 라면은 케라스라는 패키지를 써요. 네, 이 케라스라는 패키지는 텐서플로우의 이제 하이 레벨 API라고 하는데, 이제 텐서플로우를 보통 많이 쓰죠. 근데 초보자분들은 케라스를 많이 씁니다. 왜냐면 케라스가 문법이 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쓰는 분들이 좀 더 쉽게 쓰고 싶으면은 케라스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하이 레벨 API라고 합니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API. 그 다음에 이 필로우라고, PIL을 쓰는 거 필로우라고 있는데, 베개라고 하는 똑같아요. 베개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랑 필로우라고 있는데, 이 필로우는 이미지 처리할 때 쓰는 패키지입니다. 굉장히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패키지고요. 오픈CV도 이제 그 이미지 처리할 때 쓰긴 하지만 오픈CV보다는 약간 초보자 좀 더 쉬운 그런 버전이고, 넘파이는 이제 선형대수 할 때나 아니면 간단한 연산 같은 거 할 때 쓰는 패키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로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는 별로 상관이 없고, 프린트 옵션 이런 거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프린트 옵션을 해주면은 이런 거 이제 컨피던스 스코어 뽑을 때 그 원래는 막 10의 마이너스 몇 승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10의 마이너스 몇 승 이런 게 안 나오고 그냥 소수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서프레스 이거를 이제 true로 해주면은 이제 좀 더 그 편하게 읽을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고, 동작에는 아무런 그게 없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로드해야 될 게 두 개가 있는데요. 바로 모델하고 라벨 파일입니다. 네,
로드아웃 이제 마멜 파일 이 두 개를 로드를 할 겁니다. 근데 아까도 여기 오타가 하나 있었죠? 예, 라지 M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거 스몰 M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케라스의 로드 모델을 사용해서 우리가 훈련시킨 학습시킨 모델 이 케라스 모델 H5 아까 여기서 학습시킨 거죠? 이거를 다 받았잖아요. 모델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이거를 여기 콜랩에서 로드를 해주는 겁니다. 로드를 해주고 이제 컴파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델 로드 해주고 그 다음에 labels.txt 아까 우리가 받았던 여기 그 어디 있냐 labels.txt 요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원래 숫자로 아웃풋이 나거든요. 근데 숫자를 이제 한글로 바꿔줘서 사람이 읽기 쉽게 바꿔주려고 이걸 또 로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래스 네임스를 이제 그냥 프린트를 해보면요, 이렇게 프린트를 해보면 여기에 뭐가 저장되는지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0 가위, 1 바위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실행하다가 모를 것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린트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프린트를. 네, 그러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데이터 해서 여기까지 데이터 0까지 여기까지가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거 다 지워버리고 네, 그래서 데이터를 전처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mp의 nd array 가익.png가 왜 아직도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네. 업로드 한 다음에 지금 되죠 또? 네, 이게 업로드 한 다음에 인식하는데 조금 연동되는데 시간이 있어요. 이건 또 돼. 네, 아까는 없다고 하다가.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네, 콜랩이 이제 빌려서 쓰는 거다 보니까 좀 요즘에 근데 조금 오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거 지금 제대로 입력했는데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데이터라는 변수에 이제 numpy 어레이를 하나 만들 건데요. 그 어레이의 모양은 이제 1 곱하기 224 곱하기 200 곱하기 3. 그래서 머신러닝 공부하신 분들이면 이제 배치 사이즈라는 개념 알 텐데, 그러니까 몇 개를 추론할 거냐.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미지 한 개만 추론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미지 한 개만 추론할 거니까 1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두 개를 하게 되면은 두 장의 이미지를 불러와가지고 여기가 2로 만들어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미지의 세로 사이즈, 가로 사이즈, 그 다음에 이제 3은 채널 크기인데 컬러 이미지면 3, 흑백 이미지면 1이에요. 근데 티처 워싱을 사용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의 타입은 플로팅 포인트 32비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점으로 나타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미지를 열어줍니다. 이미지를 오픈, 로드를 한 다음에 이 이미지의 경로를 입력해 주시면 되죠. 근데 이거를 이제 PNG 같은 경우는 RGB 이미지가 아니라 RGBA라고 알파 채널이 이제 투명도 채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RGB 채널로 머신러닝 모델에 넣기 위해서 RGB 채널로 3채널짜리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 옵스의 fit 사용해 가지고 이미지 크기를 가로 224 사이즈 가로 224 세로 224로 리사이즈, 그러니까 이미지 크기를 변환을 해줍니다. 근데 크기를 변환해줄 때 이제 인터폴레이션, 그러니까 보관법을 사용하는데 이걸 란조스 사용하겠다 이러는데 이거는 이미 티처 머신에서 이렇게 224, 224로 리사이즈 해서 란조스로 넣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모델에서 학습시킬 때 전처리했던 방법, 이미지를 훈련시켰던 방법이랑 우리가 지금 추론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랑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좀 틀린 부분만 고쳐서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로드했으면 이미지를 numpy array 형태로 바꿔줍니다. mp의 s array를 사용해서 numpy array 형태로 넣어서 이걸 numpy array 형태로 바꾸는 이유는 우리가 만든 모델에 넣기 위해서고요. 넣어서 추론하기 위해서고, 왜냐면은 이 텐서플로우 케라스는 numpy 이미지 또는 텐서플로우의 텐서 형태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바꿔준 다음에 이미지 어레이가 나오면 이 이미지 어레이를 이제 그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 시켜줄 건데 소수점 형태로 바꾸고 127로 나눠준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게 마이너스 1에서
1 플러스 1 사이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여기 티처 머신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서 제가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라고 만들어 놓은 이 빈 공간 안에다가 이 지금 전 처리가 다 돼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네, 데이터 0번에 넣어주죠. 네, 넣어줍니다. 자,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에서 다시 보면은 해야 될 것은 이 모델에 추론을 시키는 거고, 이 추론을 시키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드를 만든 다음에 추론을 시키고, 이 프리딕션에 뭐가 저장되어 있나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식으로 저장했어요. 그러면 이게 3개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labels.txt에서 봤던 바로 가위바위보 순서로 가위일 확률 99, 여기다 100을 곱해야죠. 99.98%. 다음 바위일 확률 0%, 보일 확률 0%다. 여기서 우리 머신러닝 모델이 예측을 한 거예요, 프리딕션에.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해서 이거를 알아보고 싶을 때는 np의 argmax라는 함수를 써서 가장 확률이 높은 인덱스를 뽑아냅니다. 네, 리스트에서 인덱스를 뽑아내요. 그럼 0번 인덱스, 요게 가장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가위바위보 중에서 자, 우리가 뭐 가위바위보 이거를 만들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용하기가 더 편하겠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클래스 네임스 이렇게 한 다음에 클래스 네임스에 np argmax 한 다음에 prediction 이렇게 넣어주시면, 아이고 이게 np 클래스 네임스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가위가 가장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몇 퍼센트 확률이다? 이제 프리딕션에 np argmax 이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치면은, 네, np argmax 프리딕션에 0번에, 네, 이게 지금 0번에 이렇게 쳐야 되죠. 네, 그래서 이것도 위험하니까 클래스 네임스는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99.9% 확률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위험하니까 여기다가 스퀴즈를 붙여서 1차원으로 좀 맞춰주는 게 좋긴 하겠네요. 네, 프리딕션에서 1차원으로 맞춰준 다음에 argmax 하면 0번이고 클래스 네임스 가위 그 다음에 0을 빼주고 이렇게. 네,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티처 머신 가지고 콜랩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거를 이제 그라디오를 사용해서 또 한번 만들어 봐야 되죠. 그래서 pip install gradio 이렇게 해서 학생들하고 실습을 하기 위해서 그라디오로 또 웹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라디오로 이제 설치를 한 다음에 설치를 하고 있죠. 설치하는 동안 코드를 좀 작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import gradio sgr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클래스 네임스가 아까 가위 바위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를 만들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그냥 그릿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릿이라는 함수는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을 거고요, 그죠? 이미지를 인풋 받을 거고, 위쪽에 올라가셔서 이 부분부터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전 처리하는 부분부터 데이터.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여기서 이미지를 인풋을 받으니까 여기 이미지 부분을 빼주면 되겠죠? 이미지 부분을 빼주는데, 이미지 오픈이 아니라 이미지 여기서 from array 그래서 array로부터 이제 이미지를 받아온다. 네, 이미지를 받아서 RGB를 바꾼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웹캠으로 찍은 거를 받아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추론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밑에서 이제 프리딕션 모델을 받아와서, 네, 모델을 추론을 하는 거죠. 네, 추론을 하고요. 그
그 다음에 인덱스가 mp argmax로 최대값을 뽑아내죠. 그래서 prediction을 뽑아낸 다음에 return 한 다음에 클래스 names 하고 index를 이렇게 하면은 가위인지 보인지 바위인지 보이지를 이제 리턴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한번 직접 보면서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데모 한 다음에 요거를 gr에 인터페이스 만들고, 이 인터페이스는 펑션을 그릿을 실행시켰고, 인풋은 웹캠을 받을 겁니다. 제 웹캠을 받을 거고, 아웃풋은 뭐죠? 텍스트 가위인지 보인지 바위인지 보인지를 내야 되죠. 데모에 런치 한 다음에 디버그 트루, 다음에 쉐어 트루, 이렇게 하면은 아마도 될 건데, 제가 이 코드를 다 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웹캠이 나왔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주먹을 쥐고서 사진을 먼저 찍어야 돼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 제출하기, 그러면 바위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시 하고 싶으면은 클리어 버튼을 누르고 이제 뭐 가위를 개친 다음에 제출하기, 가위 클리어 누르고 이렇게 한 다음에 클리어 누르고 사진 찍은 다음에 제출하기. 이거 바위 보가 잘 안 돼요. 지금 보 이미지를 좀 추가해야 될 것 같아. 네, 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콜랩에서 이제 실행을 시켜놓고 선생님들이 이 URL을 이제 학생들한테 주면 됩니다. URL 주면은 이제 카메라 권한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에서도 접속을 할 수 있어요. 네, 핸드폰에서도.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꽃 같은 거 이제 인식하게 하거나, 아니면 연예인 닮은 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연예인 사진 가지고, 사진 안 찍고 하면 에러 납니다. 이렇게 해서 연예인 닮은 꼴 모델 만들어서 하시면은 아마 재밌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티처 머신에서 훈련된 모델을 가지고,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이 그라디오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는 것들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